남자친구랑 만난 지 1년 다 돼가는데 관계 시도 4번 했는데 4번 다 사정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. 병원 가봐야 한다. 그래서 내가 지루라고, 지루는 병원 가도 좀 쉽지 않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탈모약을 30 초반부터 지금 42살인데 계속 약을 먹었대. 그래서 아침에 텐트는 고소하고 발기가 돼도 금방 죽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신적인 뭐 그런 걸까요 하는데 쉽게 발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탈모약 같은 경우는 항상 확실하게 발기하고 성욕을 떨어뜨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떨어지죠. 그 회사에서는 한 5%라는데 나 필드에서 보면 한 20%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그 영향을 주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약을 끊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남자들이 머리를 포기를 잘 못해요.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있거든요. 자기 20살, 21살 됐는데 아버지, 할아버지 보니까 자기는 거의 99%야. 그럼 그때 약을 먹는 친구들이 있어. 그러면 성격도 많이 떨어져요. 맞아요, 떨어져요. 그래가지고 또 특히 또 운동하는 애들 막 몸짱 만드는 약 쓰는 애들은 더 죽어버리잖아. 그걸 포기하고 살아. 그렇다 약을 끊는 걸 제가 끊으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남자친구하고 진지하게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나이도 있으시니까.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고 네 머리 네 거니까 네가 약을 끊으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게 총각이고 이게 결혼 안 한 커플이면 미래를 봤을 때 그게 아니면 빨리 헤어지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고 이게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이면 너 머리 벗겨진 게 더 좋아해가지고 약을 끊게 하던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약도 안 끊게 하고 발기도 좋아지게 하고 그게 쉽진 않아요. 그러니까 2주 전에 관계를 하고 지금 작은 수포들이 마냥 올라왔습니다. 그 수포 올라온 위치가 따갑고 제가 인터넷 여러 번을 확인해봤더니 헤르페스 E형으로 판단이 됩니다. 저는 2주 전에 한 상대방이 정말 고약할 정도로 냄새 많이 났었습니다. 질 쪽에서 여성분의 저는 성병이 상대방에게 옮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진료 확인서나 그런 걸 상대방이 저한테 옮았다는 확인이나 증명이 그렇죠. 가능할까요? 그러니까 이 친구는 냄새도 많이 나고 좀 뭔가 위생적으로 좀 안 좋았어. 그래가지고 헤르페스를 옮겼다 하는데 헤르페스가 냄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어. 그거는 뭐 다른 질염이라든가 다른 뭐 질증이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뭐 안 씻어서 냄새 날 수도 있는 거고 헤르페스 증상 중에 냄새가 나는 게 없기 때문에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증상이 있고 특히 수포가 생기고 할 때 그때는 감기가 아니면 거의 막 직방을 옮기게 돼요. 성병 검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분비물을 채취를 해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헤르페스를 갖고 있어도 지금 당장 그 바이러스가 수포 같은 증상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 그냥 일반적인 성병 검사 PCR 했을 때 안 나옵니다. 안 나오죠.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럼 이제 상대방은 나는 안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. 실제로 내 몸에는 들어와 있어도 생식기 쪽에서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으면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. 여성분이 이제 관계를 할 때 안 나던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. 여성의 몸에서 그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씻어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데 여성분의 이제 성기 쪽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우리 가드네렐라라는 균이 그 일반적으로는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걔네들이 막 이렇게 증식을 하면 그 아이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특유의 아민 냄새 있죠. 생선 우리가 냉장고에 두면 이렇게 쿰쿰한 냄새 올라오는 냄새가 아닌데 그거는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의 질에 사는 원래 사는 걔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사는 가드네렐라가 활성도가 높아진 상태구나. 그래서 그런 거는 질증, 질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게 뭔가 지저분하다. 물론 냄새는 불쾌할 수는 있지만 지저분하다라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냄새를 일으키는 거는 대부분은 가드레넬라가 좀 있겠는데 왜 가드레넬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생소하겠지만 본인들 PCR 검사하면 거기 들어가는 거 중에 가드레넬라 꼭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잘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또 애매한 게 자기 증상이 없는데 그냥 검사를 했어. 근데 가드레넬라 나왔어. 그거 성공해 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. 네, 맞아요. 성인용품 매장에서 파는 자위용품은 위생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? 용품에 따른 위생 방법은 무엇일까요? 또 이런 이제 용품 직접 가서 사는 거 말고 온라인으로 파는 우리 뭐 쿠땡이나 넷땡에서 파는 자위용품 써도 될까요? 이것 또한 위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보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이게 모르는 거죠. 제가 옛날에 그 오프라인 그 세종 쪽에 강의를 갔는데 마지막 질문 온 애가 그런 거였어요. 이렇게 자위하는데 네. 중학생은 그 자위용품 파는데 성인 샵에 못 들어가잖아 당연히.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 당연히 미성년자 오르면 사기 당연히 제약이 있잖아요 당연히. 그렇죠. 그러니까 얘는 자위 도구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두꺼운 볼펜이라든가 형광펜을 쓰고 하는데. 여자. 예. 그래서 안타깝다고 그걸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딨냐 이렇게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방법이 어딨냐 그러면 청소년들도 살 수 있게 방법을 좀 연구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연구를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말은 이게 그만큼 여학생이 당돌하게 용기내 질문한 거잖아요. 비슷한 개념을 봤을 때 이게 막 여학생이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? 자위용품은 의료용품은 아니죠. 네, 의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몸에다가 쓰는 거고 어떻게 보면 특히 여성의 경우는 몸 안으로 사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위생에 신경이 쓰이겠지만 의료용품은 아니에요. 그래서 어디께 더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데
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저렴하고 이제 만든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허가를 받은, 국내에서 인허가를 받은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. 그리고 또 원래 깨끗하게 쓰려고 하면 원래는 콘돔을 끼고 젤리를 바르고 그것도 깨끗하게 문제죠. 쓰면 되긴 되는데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성인들이야 막 살 수 있지만 학생들은 이런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. 남학생들은 자기 손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. 다른 크게 필요가 없는데 여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학용품 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맞춤이 나서가지고 산부인이 나서가지고 여학생들을 위한 차이도를 만들겠다 하면 우리나라 이 정서상 병원 문 닫아야 되거든. 사실 이제 우리가 몸 아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지만 그 여성의 질이라는 구조는 그 앞에 소변 나오는 데도 있고 배변 응가 나오는 데도 있어서 원래 이제 클린한 구역이 아니에요. 이제 약간 뭐 그런 게 들어온다 해도 스스로의 자정 능력도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콘돔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콘돔 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긴 그렇지만 우리 양치할 때 칫솔 막 따지시나요? 칫솔 브랜드 따지나요 이렇게 여행 가면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쓸 때 있잖아요. 없을 땐 쓰죠. 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5만 원 들어왔잖아요 입안에.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라. 그렇지만 이게 특히 청소년이고 여학생이면 자위 도구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저희들이 조언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대신 학교법 공부하다가 손에 때 묻어가지고 그런 거를 바로 쓰는 거는 그건 절대로 아니다. 이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방법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와 오늘 원장님이 이제 겨우 1개월 지난 시점에 네. 우리 두 번째 온 건가 세 번째? 세 번째. 세 번째 왔습니까? 어떻게 세 번째 찍은 게 어떻습니까? 조명도 왔네. 조명도 오고 조금 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업그레이드. 근데 봤더니 여기서 찍은 게 훨씬 낫다는 반응이 많아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역시 이거는 조금 더 화사하게 굳이 아니 그래요. 알아 그래 보기 깨끗하고 좋다 그래. 아 좋네요. 네. 좋긴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. 이게 검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.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농담이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. 근데 올 때마다 원장님이 딱 바라는 아직까지 심플한 컨셉이 있는 것 같거든요. 아무튼 한 달 시점에 세 번째 차다는데 이게 네 번째, 다섯 번째 하면 좀 더 이게 더 알차고 재밌는 컨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윗동네 말고 약간 밑에 동네 산부인과 비뇨학과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고 마취형의 이렇게 인스타도 살아있고 우리 산부인 선생님의 인스타도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무 질문이라도 보내주시면 뭐 소개 웬만하면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이거 물어봐도 되나? 이런 거 민망한데 하더라도 어차피 익명으로 다 보내는 거니까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또 질문 많이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